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지난번 저의 창업 준비 영상을 봐주시고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댓글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저만의 셀프 세차장을 공사했던 건축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4-5개월가량의 그 기록이기 때문에 저도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세차장을 지을 부지 선정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시공해줄 또 시공업체를 어떤 식으로 제가 선택을 했는지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 우측 상단에 링크 띄워드렸으니까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됐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차장 공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세차장 공사의 이 첫걸음은 바로 설계 도면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위에다가 어떤 구조로 어떤 건물을 짓겠다라는 거를 아주 자세하게 이 도면으로 제작을 하는 건데요. 이 도면이 있어야지만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다가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을 세차장이니까 뭐 세차장의 구조나 대략적인 크기는 머릿속에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관련된 법률이나 그리고 규정에 맞춰서 설계 도면을 제작하고 그리고 허가를 진행하는 일은 보통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대행을 하게 됩니다. 진행 비용은 건물의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저의 세차장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언저리가 들었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야, 이게 뭐 도면 하나 그리는데 1,000만 원씩이나 들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 결과물을 보고 나니까 야, 이거는 비전문가가 이렇게 흉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허가를 신청을 하고 얼마 만에 나오느냐, 이것도 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 4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무슨 허가 받는데 한 달씩이나 걸리나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막상 이 검토 결과서를 보고 나니까 이게 그냥 시청의 무슨 건축과 무슨 한 개 과에서 오케이를 해주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상수도과, 환경과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인근 경찰서 그리고 소방서에서까지도 검토를 받아서 문제사항이 없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보완해야 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야 되더라고요. 게다가 이 검토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허가가 나오는 데까지 몇 달씩 걸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아예 허가가 불가 판정이 나기도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진행을 하실 거면 사전에 미리 허가 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행히 문제없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요. 야, 이제 진짜 내가 꿈에 그리던 세차장을 이제 공사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그 공사 첫날부터 크나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이 스트레스가 너무 몰려오는데요. 이 공사를 시작한 그 첫날, 그 현장 담당자님으로부터 카톡 메시지가 옵니다. 터파기를 시작하자마자 땅속에서 폐기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도 헐레벌떡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땅속에서 폐콘크리트 조각 그리고 각종 쓰레기들, 폐기물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일반적인 흙이라고 하면 이 사토장이라고 이 흙을 이렇게 받아주는 곳이 있는데 그 사토장을 섭외해서 제 일정 비용을 지불을 하고 여기는 퍼낸 흙을 그 사토장에다가 옮겨주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런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이제 비용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처리한다고 했을 때 사토장에다가 그냥 일반적인 흙을 옮기는 비용 대비해서 약 10배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땅 주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폐기물이 나왔고 비용이 이 정도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땅 주인분께서는 이 땅을 LH에서 분양받은 땅이기 때문에 담당처 연락처를 저한테 주시면서 LH 쪽에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자분과 정말 수차례 현장에서 미팅도 했고 제가 직접 또 LH 사무실에 가서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LH 사무실을 가본 건 처음이더라고요.
근데 땅에서 폐기물 나왔어요. 처리 비용 주세요. 이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큰 돈을 그냥 주진 않겠죠. 처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규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서류와 그리고 자료 등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예, 제가 해야겠죠. 직장 생활 하면서도 대관 업무를 일부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업무들은 좀 해봤었지만, 이렇게 단기간 내에 많은 공문과 서신과 이런 것들을 보내본 건 이번이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건축이나 이런 분야에 대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또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날들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LH 측 담당자분께서 이제 하나도 모르는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 도움 덕분에 그래도 처리를 할 수는 있었는데요. 이 폐기물 처리에 관한 행정 처리를 위해서 약 5주 정도가 공사가 지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공사가 지연되면 될수록 이 오픈일이 미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해는 고스란히 이제 저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그 5주라는 시간 동안 정말 외롭고 괴로웠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폐기물 처리가 완료가 됐고요. 5주 만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터파기가 완료된 이후에는요, 우리가 파낸 이제 경계면에 흙이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테두리에 옹벽을 쌓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터파기를 할 때는 이 현장에 흙만 잔뜩 쌓여져 있어가지고 좀 어수선했는데, 이 옹벽으로 테두리를 이렇게 쌓고 나 보니까 뭔가 이게 좀 정돈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다음에는 우리가 세울 건물의 위치를 표시해서 하수 배관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보강을 위한 철근을 심고, 그리고 난 이후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건물의 바닥을 만듭니다. 이때 날씨가 참 중요한데요. 아시다시피 날이 비가 오거나 이러면 시멘트가 잘 굳지 않겠죠. 그래서 시멘트 붓는 시기를 이렇게 날씨를 봐가면서 해야 하는데요. 다행히 이때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며칠 후에 시멘트가 아주 잘 굳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닥이 완성되면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건물의 뼈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비가 올 때 빗물을 밖으로 뺄 수 있는 우수관을 이제 부지 테두리에 매립을 했고요.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폐수 처리용 탱크와 물탱크를 매설했습니다. 세차장이니까 당연히 100% 상수도를 쓰는 건 기본이죠. 자, 약 일주일 후에 철골 구조물 설치가 완료된 모습인데요. 이제 기둥이 꽤나 두껍고 튼실해서 이게 든든하더라고요. 자, 건물의 골격을 갖췄으니까 다음은 이제 건물의 외벽을 만드는 단계인데요.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크리트로 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단열 판넬로 보통 짓게 됩니다. 근데 화면상에 이 판넬의 엄청난 두께가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판넬의 두께가 엄청 두껍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 판넬을 쓰면 당연히 단열 효과가 좋아져서 외부의 더위와 추위를 아주 잘 막아줄 수 있겠지만, 이제 반면에 이제 비용이 조금 비싸게 들겠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사용해야 되는 판넬 두께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소상으로는 파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일 두꺼운 판넬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곳이었죠.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좀 마음이 아플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판넬을 부착하는 단계에서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 장마인데요. 올 여름 다들 겪어보셨지만 장마가 굉장히 일찍 찾아오기도 했고 내린 비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역대급 장마라고 할 정도로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려가지고 다행히 이제 현장의 배수 공사는 잘 돼가지고 비 피해는 없었는데 이 공사가 계속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늘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날씨가 좋은 날에는 또 반짝 또 열심히 작업을 하고 비가 오는 날은 어쩔 수 없이 또 지켜보고 기다리고
이러면서 조금씩 공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자, 판넬 공사까지 마치고 나니까 대충 건물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아직은 갈 길이 멀긴 한데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곧 이제 건물을 제외한 바닥도 이제 시멘트 작업을 할 거라서 바닥도 이제 평탄화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며칠 후의 영상인데 바닥을 보시면 시멘트가 이미 깔려 있는 게 보이시죠? 게러지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이라 이제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봐도 좀 넉넉한 사이즈다라는 게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게러지마다 설치할 에어컨도 준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 벽에는 내부의 습기를 이게 빠르게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환풍기를 2대씩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실내 게러지형 셀프 세차장을 많이 다녀봤잖아요. 근데 이 실내에 습기가 빨리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LSP, 그러니까 왁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르는데도 너무 힘들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 찝찝하니까 이게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내부의 습기를 가장 빨리 없앨 수 있을까, 습도를 컨트롤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고깃집 마냥 환풍기를 2개씩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게러지마다 칸막이에도 이제 빈틈이 없도록 최대한 꼼꼼하게 신경을 썼는데요. 이제 이렇게 해야지 옆쪽 게러지에서 쓰는 고압수로 인해서 습기가 이제 옆으로 넘어오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게러지에 스피드 도어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폴딩 도어를 할 거냐, 이제 스피드 도어를 할 거냐, 이것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또 장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차장을 사용하는 손님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피드 도어가 월등하게 더 편리하더라고요. 버튼만 한번 누르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은 조금 더 들지만 스피드 도어를 설치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브랜드도 이제 국산 제품, 앞으로 AS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한 중국 제품보다는 국산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게러지 내부의 바닥 공사인데요. 이 바닥 마감도 진짜 종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에폭시로 이제 마감을 하는 게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요새는 이제 에폭시 위에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플로어 매트라고 그렇게 생긴 걸로 이제 마감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고민 끝에 이 타일로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게러지형 셀프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들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안에서 이 악취가 나든가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이제 살고 있는 집, 아파트나 뭐 이런데 화장실을 보면 타일로 이게 마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타일이 더 비용이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일을 쓰는 데는 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건물 외부 토지를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이제 흔히 이제 아스팔트라고 하죠. 시멘트로 1차를 포장하고 그 위에다가 아스콘으로 한 번 더 포장을 합니다. 자, 여기가 도로에서 세차장으로 이제 들어오는 진입로인데요. 아주 차체가 낮은 차량도 문제가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평탄화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러지로 들어가는 입구도 턱 없이 바로 스무스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마감을 했습니다. 아스콘 포장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번듯한 세차장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바닥 타일 공사가 완료된 모습인데요. 청소가 조금 필요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게러지 내부의 이제 조명인데요. 우선 100% LED 조명으로 선택을 했고요. 게러지 내부가 환히 보일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조명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집중형 조명이 없어서 폴리싱을 하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세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폴리싱을 하시는 분들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가늠이 되지 않아서 일단은 확산형 조명 위주로 설치를 했고요. 만약에 폴리싱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 집중형 조명에 대한 니즈가 올라간다면 추후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스콘 위에 여러가지 안내선을 긋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출입구 쪽에도 들어오는 방향과 나가는 방향을 마킹을 했고요. 그리고 주차선도 표시를 했습니다. 게러지 입구 쪽에는 게러지 번호와 그리고 입구 경계선을 표시해서 안전하게 게러지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랙 디테일 셀프 세차장의 건축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100% 완성된 건 아니고요. 내부 인테리어나 이렇게 조금 손봐야 되는 부분이 조금 더 남아 있고요. 현재는 준공 허가 신청이 들어가 있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 아닌 제가 그 디테일링을 좋아하는 그 열정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참 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만약 내가 이렇게 마음고생할 줄 알았으면 이렇게 호기롭게 시작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빠지던 살이 그냥 쭉쭉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는 필요 없는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차장이 처음부터 기획되고 공사되는 과정을 정말 제가 옆에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 세차장에 대한 애착심도 정말 강해졌고요. 그동안 이제 회사원 모드로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정말로 사업가 모드로 이 모드 체인지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면 우리 성질 급한 구독자님들, 그래서 세차장 주소가 어떻게 되냐, 언제 오픈하냐 이거 물어보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숨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완벽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준비가 된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세차장 위치부터 시작해서 완성된 제 세차장에서 제 차를 제가 직접 세차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그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